1호부터 6호와 7호 사이의 어떤 그 변화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결국에 이제 그 모델로 데뷔를 했고 뭐 런웨이에도 섰었고 뭐 화보 촬영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떤 문화적인 것도 다르지만 어쨌든 패션에 더 치중을 했고 모델로서의 정체성을 더 가져가려고 하셨던 시기가 있었던 반면 맞아요. 그 7호를 거치면서 활동가적인 면모를 조금씩 드러내시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7호를 만든 이후였던 것 같아요. 7호를 만들 때까지는 서서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변화한 것 같고 어떤 계기에 대해서는 조금 잠시 뒤에 말씀드리더라도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모델로 데뷔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사회운동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색다른 경험인데 여러분도 겪어보시지 않으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가 되었던 건 어떤 이런 메시지들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 하고 이걸 내가 더 날것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사실 꺼내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한 여중생이 그 몇 년 전에 그 학교에서 외모 관련해서 SNS에서 조리돌림을 당해서 그걸로 인해서 자살 기도를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뉴스에 대서특필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묻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살 미수예요. 네. 이 친구는 성공하지 못했죠. 본인의 목적을 어쨌든. 근데 그걸 봤을 때 제가 충격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 나를 몰라서 고통받을 수는 있지만 나를 알고도 고통받는 사람은 없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일개 개인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바가 있었고 내가 뭔가 갈 수 있는 가장 멀리까지 가보고 싶었던 그냥 사람이었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뛰어넘는 그냥 잘하든 못하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던 그냥 개인이었을 뿐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실제로 행복해졌고 조금 더 뭐랄까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됐다면 그럼 내가 뭔가 사회 일부의 책임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문제로 불행하지 않도록은 도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그런 목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뭐 불편한 사람 되고 뭐랄까 문제만 자꾸 보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모르면 괜찮았을 것을 알아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답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말로는 고통받는다고 하시는데 제 옆에서 지켜보면은 네. 그렇게 일 벌리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게 일을 좋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말을 할 때 항상 너무 기뻐하죠.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나 이런 무시 일을 좀 하려고 해줘요. 네, 한다. 그런 얘기하면 좀 그러시는데 말려봐요 옆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데 좀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다다른 네트워크 필름 파티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다다른 필름 파티라는 걸 진행하는데 벌써 3년이 됐는데 뭐 영화제예요. 66100에서 외모 다양성 영화제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모르셨죠? 오늘 이후로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8월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3년째 됐고 뭐 영화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하고 외모 다양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는 뭐 짧은 쇼필름 혹은 뭐 장편 영화나 다큐멘터리 뭐 상영물을 같이 보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고 뭐 간단한 행사들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혹은 뭐 스스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기획을 하게 됐고 3년째 됐네요. 그래서 여성환경연대 그리고 뭐 한국여성민우회 66100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참여 단위를 좀 더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창작집단 335 뭐 이렇게 해서 뭐 기획이랑 이런 것들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사진 포비아를 위한 심포지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힐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셀카는 100장이야. 100만 장이야. 근데 사진기 앞에만 가면 얼어붙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돌이켜 보니까 그냥 나는 어떻게 늘 사진을 잘 찍는 사람, 잘 찍히는 사람이었나? 생각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껏 찍혀왔던 사진들을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거 B컷까지 모두 합치면 한 2만 장이 넘는 것 같아요. 2만 장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찍히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찍는다라는 것을 가름하는 어떤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기왕 찍힐 거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카메라 핸드폰 안 갖고 계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모두 카메라를 가진 세상에서 그러면 찍히지 않으면 모를까? 찍힌다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찍힐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걸 방법을 알고 안 찍는 것과 찍히고 찍히지 않는 것과 몰라서 못 찍는 거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것도 있고 이노센트 플레저는 뭐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그 약간 그런 건데 여러분 길티 플레저라는 말 아세요? 먹으면서 행복하려고 먹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먹죠 보통. 어떨 때 먹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먹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분이 좋으려고 먹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은 기분이 좋으려고 먹는 거지만 어쨌든 먹으면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괴롭냐고, 왜 죄책감에 시달리냐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정말 치킨이 없었으면 전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어느 날 먹는데 아무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치킨을 하루에 2마리까지 한 번에 2마리까지 먹었거든요, 혼자. 닭가슴살을 제외하고. 근데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먹긴 했는데.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에 그 다음번에 치킨을 시킬 때 완전 감탄을 하면서 먹기 시작. 진짜 맛있네 이거. 근데 그제서야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치킨을 반마리도 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맛있는 걸 맛있게 먹는 식도락 모임을 만든 게 이제 이노센트 플레저고, 그리고 뭐 빅 앤 뷰티풀 캘린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일러스트나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막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막 날씬하고 막 꽃미남 혹은 꽃미녀의 막 호리호리하고 그런 이미지들은 많이 보는데 뭐 튼살이 있거나 배가 나왔거나 아니면 뭐 임신했거나 아니면 뭐 눈이 한쪽 없거나 이런 캐릭터를 그렇게 자주 접하지 못하죠. 근데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뭘까?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지워버리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통통한 혹은 뚱뚱한 여성을 주제로 작업하시는 일러스트 작가님들을 모셔서 캐릭터 달력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전시를 하고 판매도 했었고, 뭐 지금은 이제 66100이 잡지로는 지금 쉬고 있지만 기분이 좋거든요라는 주제로 한 100명 정도의 인터뷰를 모아서 단행본을 제작하려고 우리가 보통 외모나 옷차림에 대해서 가지는 터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깨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실제로 이미지로 보여주고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